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교사 오병준입니다. 지난주에 교실에서 자기소개 시간을 가진 후에 만나는 첫 번째 수업입니다. 첫 번째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있지 않으니 참으로 쓸쓸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씩씩하게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재밌고 유익하되 짧은 수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화면은 제가 칠판을 돋보이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평소와 보는 것과 조금 다르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역사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지입니다. 교과서로는 11에서 15쪽이니 참고 바래요. 먼저 여러분, 역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떠오르는 바가 있다면 피들렛에 이건 것 같아요 라고 적어주세요. 익명으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교과서의 정의에 따라서 역사란 무엇인지 한번 말해볼게요. 교과서에 따르면 역사란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 즉 오병준은 역사 교사이다 와 같은 겁니다. 역사 교사로서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죠? 사실이죠. 이것은 해석할 건더지도 없죠. 그런데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기록하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즉 오병준은 엄청 잘생겼다. 이 문장을 기록한 사람의 해석이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 63억 이상의 인구가 저를 모두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참고로 제 여동생만 하더라도 저를 오징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간 것을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칭해요. 우리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연구하는지 짚어볼게요. 먼저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란 앞선자의 역사석자인데 역사의 앞선 시대. 역사의 앞선 시대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바로 글자, 기록이 없던 시대입니다. 기록이 없기에 그때의 역사를 알려면 우리는 이것을 들여다봐야 돼요. 바로 유물, 그리고 유적. 지금은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하여 그때의 유물들을 어떤 기계에 넣으면 디디딕 그 후 이때 만들어졌군, 이 용도로 쓰였군 하는 것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자가 없던 시대의 역사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글자 이후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 시대는 유물, 유적뿐만 아니라 역사 자료인 사료도 사용됩니다. 즉 오병준은 잘생겼다라고 적은 책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 짚어볼게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교훈의 획득. 과거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망했대.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교훈을 얻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유산의 전승은 우리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지켜오던 전통들을 지금의 우리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록 또는 유적, 유물로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이어갈 수가 없겠죠. 이해됐습니까? 세 번째는 현재 이해입니다. 지금 우리는 갑자기 빵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고 그 부모님의 또 부모님이 있고 그 부모님의 또 부모님이 있어요. 즉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과거를 봐야 되고 그것이 현재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 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의 함양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특히 역사적 사고력. 역사 의식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 감상, 감정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반면에 역사적 사고력은 크게 4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연대기 방역. 연대가 언제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역사적 탐구력. 어떤 역사적 자료를 보고 해석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역사적 상상력은 앞서서 한 단계들을 좀 발전시켜서 그때의 역사는 이랬을 거야 라고 상상해보는 거죠. 그나저나 근거를 바탕으로 말이죠. 그 역사적 판단력은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종합해봤을 때 이것은 진짜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야 이 부분에 거짓이 들어가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종합하여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수행평가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역사탐구 논술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하다 보면 손에 익고 그 다음에는 어쩌면 재미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훗날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도 있거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상식 퀴즈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구분하는 기준을 아시나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교회를 다녀요. 성당을 다녀요. 좋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점으로 그 이전은 기원 전, 그 이후는 기원 후라고 부릅니다. 2021년은 기원 후이죠. 그래서 2021을 적을 때 AD 2021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통상 2021 이렇게 적죠. 하지만 기원전 3년, 5년 이럴 때는 반드시 앞에 BC 5, 3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또는 천주교를 믿지 않는데 왜 이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렇게 현재와 먼 과거를 구분 짓느냐, 그런 거 하지 말자. 종교적인 색채를 지우자 해서 등장하는 것이 공통시대의 전, 공통시대라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후로 나뉜다.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도 이런 표기가 꽤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에게 안내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학교에 나오면 수행평가를 하나 치를 건데 그것의 명칭은 바로 나의 역사 연표 만들기입니다. 양식은 이와 같아요. 처음에 나, 그리고 가정, 집입니다. 집. 우리 집의 역사예요. 그리고 국가의 역사.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5월 15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출생했다. 이때는 뭐 특이 사항이 없네. 근데 1993년 동생이 태어났어요. 근데 동생이 태어난 해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했네. 그리고 뭐 이렇게 쭉 가다가 1997년 나에게는 뭐 특별한 일이 없었고 가정에도 없었는데 IMF 구제 금융 신청,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기가 닥쳤구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쭉 가다 보면 뭐 삼촌이 결혼하기도 하고, 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시기에 남북의 대통령과 수령이 만나 회담을 가졌구나. 남북 정상회담. 그때 월드컵도 있었네.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했네. 등등. 나, 가정, 국가의 역사를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쭈르르르 적는 연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삶 또한 마찬가지이죠. 그러니 이것을 수행평가를 통해서 만들어 보고 이후 이어지는 역사에 대해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강의 내용 어땠나요? 지루하진 않았습니까?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짧지 않은 강의 들어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후 질문이 있는 학생은 패들렛에 남겨주세요. 저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